고정 코너가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월요일에 나른한 그 기분을 확 바꿔줄 듣기만 해도 유쾌한 바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 뭐 안녕하십니까? 사실 안 소장님의 예, 이 예. 말을 듣다 보면 예. 너무나 이 텐션이 좀 올라가가지고 기분이 그렇습니까? 좋아져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오마이 TV 어떻게 나오나 모니터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이 여기 올려놓은 것도 봤는데 네. 굉장히 부담스럽던데요. 막 오늘 아침부터 얼굴이 이때만에 크게 화면에 나와갖고 막 혼자 수다를 떠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또 즐겁고 보람차게 잘 시작하길 빕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고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었고 현안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 관련돼서 짧게 약평이라도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님 이야기 전에 네. 이명박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이명박 지난주에도. MB 먼저. 네, 하시죠. 근데 그 이명박을 자꾸 뭐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 벌써부터 나옵니다. 언론에서 벌써부터 연기를 피우는 것 그 같아요. 일부 언론하고 아주 못된 언론하고 못된 정치인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이명박 시대에 저질러진 온갖 범죄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그 파렴치한 일들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국민들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게 이명박이던 네. 사면을 주장하는 못된 정치인 세력이던 이명박 시대에 온갖 나쁜 짓을 함께했던 언론이던 네. 그러고 나서 용서를 구하고 사면을 말하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명박이 17년을 받았는데 네.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또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뭐 제가 이명박 직접 고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명박이 구속 원벌대적으로 큰 일화로 꼽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번에는 다스 비리 중심으로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것, 네. 그 다음에 그 소송 그걸 삼성에서 대납해 준 거. 그걸 관련 소송하면서 삼성 뇌물 받은 거, 네. 뭐 요거 중심으로 17년만 선고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더 있어요? 최근에 페이스북에도 네. 올렸는데 원래 이명박이 제일 먼저 구속 엄벌대사들 사건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도 있었고요. 자원외교 혈세 탕진 사건, 네. 그 다음에 방송 장악 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사건, 2008년도에 촛불 시민들을 극심히 탄압한 사건. 그래서 지난주에 뭐 네. 제가 연행대 안진걸 소장의 사진을 사진을 썼는데 봤었습니다. 뭐 저야 그렇다 치더라도 네. 100명 가까운 시민들을 구속시켰으니까요 당시에. 예.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용산 참사 사건, 2009년 10년도에 있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은 정권에서 기획한 거거든요. 네. 이것들이 대부분 이명박이 고발이 되었거든요. 이것들은 제대로 수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BBK 특검이 윤석열 씨가 직접 파견 나가 있었고요. 유상범도 파견 나가 유상범도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당 의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김학의 사건에서 그걸 봐주게 한 라인에도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참여인데 그 사건 그 검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법사위에서 오히려 반격 친검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겁니다. 온갖 나쁜 짓은 주도하고 봐주게 하고 비호했던 세력들이 네. 지금 이제 와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 반성조차 하지 않는 MB를 사면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적반하장이고요. 저는 감히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좀 분노하기 죄송한데 네. 이명박 세력은 17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만 해도 그 포함해 그 외에도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뭐 종편에게 뭐, 특혜를 주고 예, 출범시키고 봐주게 한 거. 자원외교 문제 아까 자원외교도 이야기했잖아요. 뭐 그것도 제가 다 고발을 했는데 그 종편 특혜 같은 것도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당시 MBN이 정부를 속이고 출범한 거로 최근 확인됐는데 그렇습니다. 속기만 했을까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제대로 심사조차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 거죠. 다 그 모든 죄로 하면 이명박은 100년형이 나와도 모자랄 사람입니다. 100년이요? 예. 근데 17년형이 나온 것도 다행인 거죠. 그들에게 봐서는. 그러면 반성하고 사죄하고 정말 석고대지 심정으로 그 세력들까지 모두 MB뿐만 아니라 정계 은퇴하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용서나 사면을 이야기할까 말까 합니다. 아, 근데 17년형 받은 것도 음. 너무 작게 받았는데 네, 벌써부터 아무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는 잘못이 없다 큰 소리 치고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사면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거 정말 말이 안 되죠. 제가 그 확 책상을 서로 치려다가 저희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분노만 표하고 말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 이명박 MB가 글쎄요, 뭐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예. 아니 법원 판결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사죄나 이제 반성이나 성찰이 그러니까요. 있었으면 아니 뭐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 판단을 나중에 하더라도 할 텐데 나는 떳떳한데 예. 법원이 잘못됐다, 진실이 지금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 사면 뭐 내년 뭐 어떻게 사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 그래도 정권 바뀔 때는 사면하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사범, 네. 상간을 살해하고 광주 시민을 수백 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을 부상시킨 이자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 네. 바로 사면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5.18 광주 5.18 민중항쟁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가 떠돌고 지금까지도 전두환은 단 한의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로 쉽게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두환 노태우 특히 전두환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박근혜가 잘했다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반성도 사죄도 하지 않고 최순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면해 주면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더 떠들고 다닐 것이고요. 네. 그 모든 국정농단 사건이나 시민을 학살했던 사건이 가짜 뉴스로 떠들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는 우리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걸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 철저히 책임지게 한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다짐과 성찰과 반성과 제도적 확고한 개선 속에서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오늘 미래로 나갈 의제도 많이 준비했어요. 예를 들면 예. 강원도 하천군 같은 경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거든요. 관내 사는 사람들에게 와. 완전 4년 계속 그 등록금을 무상으로 다 100% 줍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디 700만 원이다. 그 그 1년에 등록금이 우리 하천군 제 아이가 그리고 그 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천 군민이 인구수가 늘어나고요. 전화가 오는 사람 늘어나고 이사 오는 전화가 오는 학생 늘어나고 이사 오는 사람들 늘어나고요. 출생률이라면 요즘 이제 우리가 출생률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출산율은 애를 낳는 엄마의 그렇죠. 책임을 자꾸 묻는 방식으로 하는데 애를 안 낳는 건 엄마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비율에서 출생률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전국 출생률이 0.92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한 명이 안 됩니다. 예. 하천군이 1.56명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치고 미래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저출생 문제도 극복하고 거기 사는 시민들도 행복해지고 당연히 생애 몇 천만 원은 교육비를 줄이기 때문에 여기는 네. 지금 기숙학원식으로 공적 시스템으로 아이들 집중 교육해주는 학습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요. 야. 기숙학교 같은 거 있잖아요. 기숙학원 네네. 사교육비 엄청 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천군이 해줘요. 집중적인 학습 시스템. 그러니까 이사 오고 전화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출생률이 그래서 1.56명.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걸 여기서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좋은 그러니까 건 다 제가 그래서 하게 해야죠. 페이스북에 지금 오늘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사를 접하고 네. 우리가 꿈꿨던 것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나가는 미래가 이런 거다. 페이스북에 장문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오마이 뉴스에 보면 네. 에디터스 초이스라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에디터스 초이스에 한번 쭉 뽑혀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지난주에 이제 MB에 대해서 길게 글을 썼어요. 네. 안 뽑혔어요. MB는 역시 안진걸은 정치보다 민생 이야기를 했을 때 주목받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다시 도전? 강원도 하천군이 대학생까지 모두 무상교육하면서 네. 동네가 완전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음, 몇 천만 원의 교육비를 아끼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부모님들이 어디다 쓸까요? 동네 쓰게 되죠. 당연히 안 쓰던 우리가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처럼. 주요 도시나 주요 지역에서 음. 부모님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이유가요. 회식하고 싶고 노래방도 가보고 싶고 네. 뭐 운동화도 신고 싶고 정장도 하나 사 입고 싶고 맞아요. 심지어는
제1차 재난지원금 때 양주 판매도 좀 늘어났다는데 그게 업소 판매가 아닙니다. 가게, 그렇죠. 슈퍼라든지 편의점에서 예. 양주 판매가 늘어났다는데 음. 서민들도 가끔은 양주도 한번 먹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기도 사 편의점에서 먹어보고. 예, 고기도 사 먹고 예. 싶고 돼지고기 먹던 거 소고기도 사 먹고 싶고 치킨 먹던 거 소고기도 한번 사 먹고 싶고 이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1차 재난지원금 가처분 들어갔잖아요. 소득이 있어야 되는 당연히 거죠. 강원도 하천군에서는 이제 생애 몇 천만 원의 가처분 소득이 아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역 경제에 좋은 그럼 거죠. 생애 전주기에 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돈을 쓰니까. 예, 예. 그럼 당연히 아유 하천에 가면 장사도 잘 되더라. 아. 그러면 그래서 이사도 오고 중소상공인도 하기 좋잖아요. 예. 그럼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네. 중소상공인 장사가 잘 돼. 그러면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뽑죠. 당연히 그럼 실업률이 줄어들겠죠. 아, 그게 이게 선순환이. 바로 선순환 아. 민생 경제입니다. 네. 지금 강원도 하천군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천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재명 지사 경기도 성남에서도 비슷하게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저는 진일보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국가 단위로 이런 정책으로 가면요. 내년도 예산이 550조나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중앙정부 예산만 내년에 550조, 지방정부 예산 서울시만 해도 40조고요. 아. 전체 광역단체, 기초단체 예산 합치면 200조가 넘을 겁니다. 예. 거기에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들 있잖아요. 뭐 음, LH니 뭐 도로공사니 그 다 자체 예산이 적게는 몇 천억에서 몇백억에서 많게는 몇 조까지 씁니다. 이 공기업들이. 어. 그러면 대한민국은 1년에 쓸 수 있는 공적 자원이 네. 한 1,000조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조 안팎이 됩니다. 아. 그 돈을 아이들과 학생들과 예. 양육과 교육에 그다음에 민생과 복지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애 낳지 말아야도 애를 낳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아. 그다음에 그렇게 비용을 아끼게 되니까 당연히 집집마다 소비를 늘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럼 당연히 국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리게 될 실업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강원도 하천군의 실험을 전국화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 네. 뽑혔어요? 제가- 안 뽑혔어요? 아니 아직 에디터 초이에서 안 뽑혔는데 뽑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뽑혀야 네. 됩니다. 저희가 화면에 예, 띄워놨습니다. 예, 페이스북 글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애기 밥 차려주면서 이걸 써놓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좋은 글을 또 쓰시고. 이게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과 예. 범진보 개혁 세력이 주력할 것은 바로 이거다. 음. 촛불 시민혁명 후에 지지율이 50% 안팎 나온다고 그게 만족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하기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80% 90%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정책만 잘 펼쳤으면. 근데 지금 너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앞으로도 1년 8개월이 남았습니다. 네. 강원도 하천도 아는데 훨씬 돈이 없는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 비해서 훨씬 돈이 없거든요. 이게 진짜 가치관의 전환이고 이 지방 정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화천군에 이게 보면 맞습니다. 예, 이거 화면에 잡힐지 기사군요.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이게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하천 학습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원과 사교를 받는 게 아니라 하천군이 하천 학습관을 이렇게 운영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아하. 아이들의 학습과 입시도 도와주는 겁니다. 야,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대치동이나 이런데 학원 가느라고 예.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교육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민생고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돈 있는 자들, 권력 네. 있는 자들만 사교육에 집중해서 음.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근에 검사들이나 판사들 문제도 보면 다 강남 출신들, 아하. 부잣집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음.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서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네. 꿈꾸는 자들이 아하. 자꾸 요직에 가다 보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음. 이렇게 아예 사교육비도 줄여버리고 공적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네. 우리 국민들은 사교육비 없어서 좋고 그걸로 음. 정말 좋은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가난한 집 서민 중산층이 손해를 안 보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네. 이대로 되면 계속 부자와 권력자들의 자제들만 성공하는 문화가 됩니다. 이거 완전히 아, 근본적으로 그러면 깨뜨리려면 사회적인 활기가 없어지는 거고요. 예. 죽은 사회가 되는 거죠. 그 그렇게 대학까지 되면.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도 가급적이면.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서울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을 줍니다. 30만 원씩. 30만 원. 예. 굉장히 다른 지역은 이제 무상교복이 되고 있고 아직 뭐 광주나 일부 지역이 지금 무상교복도 입학 지원금 높는데 이번에 예산 논의할 때 반드시 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교복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교복에 준하는 준하는 돈을.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으니까 네, 네. 그걸 3, 40만 원 주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 유럽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로 우리 한국 학생들 유학을 가면 이제 등록금 이야기 나오면 네. 아 우리는 나 유학 오기 전에 뭐 1년에 1,000만 원이나 냈는데 그러면 유럽 학생들이나 놀라죠. 뉴질랜드 학생들이 어떻게 한국은 학생들이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냐. 우리는 돈을 받고 다닌다. 뭐냐? 학생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네. 대학까지 무상교육일 뿐만 아니라 공부에 전념해라고. 왜냐하면 무상교육만 해도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알바나 자꾸 부업을 해야 되니까 네. 가난한 집 학생들도 공부에 전념해라. 아예 학생 수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돈을 받고 다녀야 된다.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학비 마련하느라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또 빚을 또 많이 내잖아요. 등록금 때문에. 그러니까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예. 특히 이제 일본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를 하죠. 아하. 가난한 집 중산층 예, 아이들 학생들은 알바나 부업이나 휴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알바나 부업을 하다가 또 대학생들이 많이 죽습니다. 라이더 알바, 네. 뭐 대형 창고에서 뭐 네. 하는 알바 그러다가 산재로 많이 죽었습니다. 보면 대부분 부잣집 아이들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있었죠. 부자가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늘 존경의 마음을 보내고 응원해드려야 되죠. 하지만 그 부와 권력이 그대로 부당하게 불공정하게 대물림되고 그것도 실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네.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특혜를 많이 받은 네. 사람들만 오히려 이른바 좋은 대학에 가고 또 그들이 의사나 검사나 판사를 싹쓸이하고 행정고시 싹쓸이하고 이렇게 해서 고위층을 차지하고 이런 사회는 매우 불건강한 사회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세력, 박근혜 세력 이런 세력들은 사면을 주장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엄벌을 주장하고 다시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네. 완전히 석고대자고 반성하면 그건 박덕금 씨나 나경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잘못 하나도 안 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박덕금 이야기 나왔는데요. 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사라졌다가 한번 나왔죠. 지난주 갑자기 나타났는데 네. 뭐 그 이해충돌 논란 때문에 의혹 때문에 못 왔다는 예,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 또 갑자기 가버렸어요. 중간에 가버렸답니다. 네. 우리 오마이 TV도 잡혔나요 혹시? 저희는 아마 안 잡혔을 것 같아요. 네. 선의의 경쟁사인 팩트 TV에 잡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선의의 경쟁사인 민중의 소리에 잡혔던데. 네. 아무튼 우리 오마이 TV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네, 응원과 맞습니다. 소수의 눈으로 다수의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그러신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단 하나의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경원 씨, 박덕금 씨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자기들 잘못한 게 없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조국에 대한 물타기래요. 먹히는 거 조국하고 아무 먹히는 게 상관없는 아니잖아요. 사건들인데 왜 네. 조국에 대한 물타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조국 뭐 추미애 이 딱지를 붙여가지고 뭔가 자기들은 잘못이 없고 뭔가 의혹 그러니까요. 때문에 조국하고 힘든 상황. 추미애하고 아무 상관없이 훨씬 그 전부터 문제가 됐었고 그 전에도 보도가 있었고 그 전에도 고발했었던 네. 이슈들이고 어느 순간 박덕금의 또 비리가 그럼 박덕금 비리가 발견이 됐는데 엄청난 추미애 아들 논란이 있으니 그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언론사도 NGO도 다 마무리되면 언제 마무리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날마다 난리 피우는데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제가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뻔뻔함 나경원, 네. 당군 일의 최대의 티켓 수주와 이해 충돌 박덕금, 당군 일의 최악의 꼼수와 최악의 적반하장 이명박 세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은 뭐 이건 저희가 계속해서 안진걸 소장과 추적을 계속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좀 궁금한 게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소확행 관련해서 예. 뭐 위원회를 띄운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뜨는 겁니까? 뜨는 겁니까? 이야기할 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오늘 2시 50분에 네. 국회 의원회관 소회실에서 민주당 소확행 특별위원회가 이제 출범하는데요.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 특별위원회인데요. 소확행. 이건 저희들이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라든지 네. 이런 데서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제 강원도 하천군 이것도 하나의 같은 사례가 거 집중하는 되는 것처럼 거죠.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은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잘해주길 바란다. 내 삶이 변하는 내 그런 삶이 변하는. 정책들. 그래서 오늘 11개
집중 과제와 예, 10개의 추진 과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 2시 50분인데 우리 오마이 TV도 이렇게 중계로 오시면 좋을 텐데요. 상황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한번 예, 일정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오마이 TV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 우리 맞아요. 꿀팁 드렸잖아요. 통신비나 꿀팁. 그렇습니다. 5G 환불 안 되신 분들 통신사에만 민원 내면 쌩감을 당한다. 네. 그러니 국민신문고하고 네, 방송통신위원회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민원을 같이 내라. 그렇습니다. 민원을 낼 때 본인이 언제 안 터졌는지를 좀 꼼꼼히 기록해서 집에 들어갈 때 안 터졌다, 지하철에서 안 터졌다, 네. 5G가 4G로 강제로 전환되어 있었다, 뭐 이런 아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꼼꼼히 사례를 아무래도 그냥 민원을 많이 내고 정부에 낸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조금 입증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뭐 속도가 더뎌졌다든지 네. 어디선가 이런 건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오늘 출범한 민주당 소확행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건 민주당이 만드는 거지만 외부 위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원이 아니고 지지자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네.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사람, 뭐 저를 포함해서 외부에서 7, 8명 정도가 들어가서 예. 같이 하는데요. 그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통신비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에. 근데 이것을 무려 300만 명이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부분을 그 국회 김상희 부의장실에서 밝혀냈는데요. 신청을 해야만이 감면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해줘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또 열받습니까? 여기서 또 MB형 꼼수가 느껴집니다. 이 통신재벌 3사가 그냥 해줘도 되는 거 꼭 신청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르신 중에 기초연금을 받는 하위소득 70%거든요. 이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다 있잖아요.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준다거나 기초연금을 준다거나 뭐 장애인 수당을 준다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의 기록을 공유하면 되죠. 그대로 통신재벌 3사에 공유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다른 개인정보 다 지우고 이분들이 통신비 감면 대상인 건 통보만 해주면 뭐 개인 그 민감한 개인정보 다 지우고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만 딱 확인해서 그럼 통신재벌 3사에서는 그 중에 통신비 자기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만 확인해서 바로 감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인데 네. 제가 전화기를 안 써요. 근데 저한테 통신비 감면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해주게 돼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 최대 3만 원 얼마까지 해주거든요. 야. 어르신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1,000원 감면해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절반이 이 제도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주변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님이나 또는 아는 어르신이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 지금 전체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상위 30%는 제하고 네. 소득 하위 70%가 최대 30만 원까지 받고 있는데요. 아하. 뭐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 내년에는 모두 30만 원까지 올리겠다. 지금 이제 계층별로 약간 연금 금액이 다른데 최대 그렇습니다. 30만 원 내년 다 올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 빈곤 문제를 생각하면 40만 50만 원까지 올라가야 될 텐데요. 그분들은 사실은 최대 연금이 30만 원이 아닙니다. 31만 1,000원입니다. 왜?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에다가 11,000원의 통신비가 의무 감면이기 때문에. 근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어르신들 대상이 아깝다. 500만 명인데 250만 명이 이걸 한 푼도 할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통신 3사가 그래서 최근에 무려 4,500억을 아꼈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가야 될 할인 비용은 이거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속상하네요.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이거 저희가 여당에서 오늘 발표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정부 측을 불러서 예. 과기정통부 불러서 쪽이랑 불러서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회의를 해가지고 네. 바로 그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 갖고 있는 그 정보 공유해가지고 정보로 통신재벌 3사한테 네. 보내줘가지고 그러면 무려 30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것이고요. 예. 작지만 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의제가 무거운 박스와 상자의 손잡이. 지난번에 들고 오셨죠 박스. 제가 들고 왔죠. 오늘 또 들고 올려다가 네. 맨날 그 아이템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오늘 참았습니다. 박스 장인, 피켓 장인, 제 별명이 요즘 박스 장인. 박스에 구멍 뚫고 다닌다고 해서 난 피켓 장인, 피켓 뚫고 다닌다고 해서 오늘 참았습니다. 이게 우리 뭐 마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배달,
그럼요. 택배 노동자들 다 구멍 있으면 너무 편하거든요. 아니 우리 일반은 우리 국민들 시민들 쓸 때도 저희들도 사무실 이사 갈 때, 뭐 이사 갈 때, 책상 옮길 때, 뭐 물건,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뭐 물건 이렇게 담아서 맞아요. 뭐 방에 옮길 때, 뭐 이럴 때 다 하면 밑바닥 드니까 힘들고 손가락이 미끌미끌하고 진짜 힘듭니다. 그래 진짜 아파 손가락이 정말 아파요. 막 끊어질 듯이. 맞아요. 근데 구멍을 딱 뚫어놓으면 정말 가볍게 느껴집니다. 무려 40% 가볍게 느낀다니까요. 야.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출 엄청 받았잖아요. 가계부채가 1,600조가 넘잖아요. 네. 근데 이 대출 이자를 좀 줄이자 이겁니다. 어떻게 줄일 수가 있나요? 이자 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의 최고 이자율도 좀 줄이고, 아. 그다음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데 이건 우리 국민들 잘못이 아닙니다. 음. 정부 당국이나 은행들이나 제2금융권이 제대로 알리질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거나 카드사에 카드로를 했다. 네. 그러면 근데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를 갚는 과정에서 내가 요즘에 승진했다거나 내가 상속을 받았다거나 증여를 받았다거나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네. 뭐가 당첨됐다거나 이러면 또 신용도가 상승했다거나 이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금리 내가 인하를 금리를 그 원래 이자가 신용도하고 연동이 되니까요. 네. 금리를 인하해 달라. 아.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박정호 PD님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잘 몰랐던 거네. 그냥 그러니까요. 정해진 대로 낸다고 네, 생각했죠. 금리 인하 요구권. 옛날 은행 제일금융권이나 제금융권이 정말 나쁘게 또 이걸 홍보도 안 했고 네. 은행에 직접 와서 회사에 와서 서면으로 제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로. 아 근데 그것도 어려워요. 믿자 본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시험가 여기 찾아봤어요. 은행들에 들어가서 어, 카드사나 잘 보이나요? 차서 화면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눈에 띄게 번쩍번쩍. 어디를 자꾸 클릭하고 들어가야만 금리나 요구권이 보입니다. 인터넷 뱅킹 해보시면 잘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상단 메뉴들 있잖아요. 네, 그 네. 클릭하면 밑에 또 이렇게 하부 메뉴들, 서브 메뉴들 아유 나오잖아요. 막 들어가야 되는 건 찾으러. 그게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데도 한 번 더 클릭해도 보여. 아. 금리나 요건 요걸 널리 홍보하고 요건을 완화해서 네.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은 늘어나지 않았지만 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거나 월급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장기 근속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입증이 된다거나 그러면 참 장기 근속자는 성실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자도 갚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또는 회사가 회사의 신용도가 올라갔다거나 뭐 이런 포괄적인 여러 이유를 추가해서 네네. 금리나 요건을 행사했는데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 수용률도 높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빚을 빌렸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이자나 원금이 연체되면 연체 이자가 3% 이상 붙습니다.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또는 긴급한 어떤 가정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들이 이자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은행들이 참고로 작년에 벌어들인 이자만 40조가 넘습니다. 예. 이자만. 예, 이자만 40조입니다. 네. 그래서 4대 금융지주 여러분 아시죠?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이렇게 네 개는 4대 천왕이라고 하는데요. 영업이익이 3조 원 안팎이나 됩니다. 엄청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90%는 이자 수익입니다. 아. 정말 국민들 힘들 때 네. 예대 마진 극대화해서 예금 금리는 우리 돈으로 예금 해가지고 거의 0%나 마이너스 금리 적용하고 그거는 대출 금리는 많게는 4% 5%까지 받아가면서 그 돈으로 차이가 있어요.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네. 예대 마진을 극대화시켜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예대 마진도 이렇게 상한제를 둬서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를 연동해 가지고 그렇게 폭리를 못 취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그럼 대출 금리로 돈을 벌었으면 예금 금리라도 올려주든지. 근데 예금금리는 이게 돈 이자 안 붙어요. 아, 예, 웬만한 은행 너무 이자 안 빨리 붙고요. 내려가요. 예, 맞습니다. 올라갈 땐 잘 예, 올라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돈을 못 갚을 상황,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되면, 예. 그러면 제가 원금이나 이자를 좀 연착이 생겼는데 상한 유예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연체가 안 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동안 성실하게 갚았는데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상황이 안 좋으니 예. 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걸 유예해 가지고 연체 이자가 안 나게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해서 11개 뭐 개방형 화장실 길 가다가 정말 급한데 화장실이 없잖아요. 잘 없어요. 다 문이 잠가져 있잖아요. 근데 네. 개방형 화장실에서 주유소 화장실이라든지 대로변의 빌딩들 보면 개방형 화장실 써져 있거든요. 네, 지구대. 그건 뭐냐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개방 화장실을 늘리자는 겁니다. 대로변에는요. 좀 길 가다가 제발 물은 주고 화장실은 쓰게 해줍시다 좀. 에? 그다음에 라면 먹을 때 김치는 좀 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너무 음식값 비싸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 화장실 막 줄 서고 맞아요. 이런 걸 다 소확행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음식값 폭리를 근절하고 네. 라면 먹을 때 김치는 좀 주고 김치도 안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성 화장실 줄을 길게 서는데 몇 개 칸이라도 늘려서 임시로라도 그래서 줄 안 서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실 가보면 엄청 넓습니다. 뒤에 맞아요. 공간도 많고 뒤에 지으면 되잖아요. 임시 그 요즘 보면 간이 화장실 다 있으니까 네. 그 경비 잘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들어가면 조류휴게소 졸음. 굉장히 필요한데 네. 너무 작습니다. 조금 더 늘리고 조류휴게소도 가보면 남자 두 칸, 여자 두 칸이 많아요. 그래서 명절 때나 그 휴가철에는 보면요. 네. 주말에 보면 여성 졸업휴게소에서 여성 화장실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그것도 여성 화장실 칸은 4개로 늘리면 되잖아요. 남자는 2칸, 여성은 4칸 이렇게. 그렇죠.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뻔히 여성들이 오래 걸리고 줄을 많이 예. 쓰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한국 사회는 정치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50대 이상의 조금은 고루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남성, 그다음 상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 오른손잡이, 비장애인, 생각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정치나 정책을 주도해 왔어요. 네. 비교적.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수십 년간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똑같이 짓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전철이나 버스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을 것이고 길 가다가 화장실 급해갖고 그런 경험도 많지 않을 테니까 항상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개방형 화장실도 모를 거고 박스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손잡이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통신비도 별로 펑펑 뭐 신경 안 쓰고 돈도 쓰니까. 많고 예. 통신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러니까 당연히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도 못 받고 있는 것도 관심 안 쓰고 이런 거거든요. 이제 들어보니까 우리한테는 너무나 욕이 나고 그럼요. 좋은 예. 건데 예. 그동안 이게 정책을 만든 사람들 또 이 정책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감수성이 부족하지 예. 않았었나 이 하나만 생각이 더 드네요. 이야기해볼까요? 예, 예.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박정훈 PD님 혹시 처음 들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죠. 역시 아니 영화관에 조조 할인제가 있는 거 아는데. 영화관에 조조 할인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네.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어. 서울은 지하철 버스가 경기도는 지금 버스까지만 될 텐데요. 아침 6시 반 전에 타면 20% 요금 할인해 주는 제도가 그래요?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모릅니다. 네. 근데 이건 알아도 설령 알아도 빨리 그때 안 6시 나가면. 반까지 출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널리 알리자 일. 두 번째 서울 경기만에 시행하냐. 최소 광역시 정도는 다 시행을 하자. 인천이나 네.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까지는 왜냐하면 교통체증이 아침 출근권 체증이 심하니까 두 가지 그렇습니다. 목적이거든요. 아침 일찍 일하고 나가는 서민들을 응원하는 겁니다. 20% 할인해 주면서. 그러면 일면 요금 만약에 보통 우리가 지하철 타면 1,500원이라고 쳐요. 20%면 300원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일이면 3,000원, 30일이면 한 달이면 10,000원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통신비 11,000원 할인 비슷한 거예요. 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진짜 근데- 서울 경기도만 하고 있는지 진짜. 서울 경기도 이제 두 가지인데 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아침 출근길에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통 7시, 8시에 가장 막히잖아요. 대중교통도. 네. 우리 저철이나 버스 타면 완전히 정말 그렇죠. 진짜처럼 시작. 그래서 지옥철. 그래서 옛날에 하상욱이라는 시인이 그래서 그 하상욱이라는 시인의 시가 유행했는데 서울이라는 시집에 보면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알아맞혀 보세요. 난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난 왜 이렇게 아침마다 힘이 들까? 난 정말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 시 제목이 뭘까요? 글쎄요. 출근? 뭐 지옥철. 지옥철? 정말 아침마다 직장인들이 막 피땀 흘리는 거예요. 지하철 이렇게 막 침착돼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막 전체 사람 꽉 잡고 옛날 뒤에서 푸시맨들. 저 푸시맨 많이 했어요. 이거 안 타면 저도 늦게 생겼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야,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저 힘들어하셨겠네요. 때문에 밀렸던 분들, 밀려서 안에 들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드립니다. 저도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이걸 6시 반으로 하면 20% 할인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조금 일찍 또 예, 나오시는군요.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분산 효과가 일부 확인됐어요. 근데 야. 6시 반이다 보니까 분산 효과가 미미한 겁니다. 아. 만약에 7시 전후로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만 해도 음. 앞으로 6시 40분에 원래 전철 탈 사람이 아니 7시 10분에 전철 탈 사람이었는데 10분만 더 빨리 나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럼 만약 2,000원 거리다. 네. 그럼 400원이 할인이 되는 겁니다. 무려. 네. 저만 해도 그러면 30일이면 1,200원이 할인돼 12,000원 12,000원. 할인되는 겁니다. 그게 만약 부부 기준이다 24,000원이 될 거고요. 그렇잖아. 학생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집집마다 3, 4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저만 해도 만약 7시 10분에 출근했다. 그동안 7시 10분에 출근했다. 네. 조금 더 일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서로 분산돼서 좋죠. 20% 할인받아 좋죠. 직장 갔더니 일찍 나왔다 칭찬받아서 좋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도 일단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널리 알리고 다른 광역시에도 확대 적용하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6시 반까지만 적용되는데 최소 7시까지는 적용을 하자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도 오늘 소확행 의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첫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할 텐데 계속해서 얼마만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회의를 언제 하는 거예요? 소확행위원회는 이걸 출범하기 위해서 벌써 회의를 대여섯 번이나 아, 했습니다. 그래요? 단순히 그냥 무슨 폼 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 위원회. 예, 폼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야당에 비해서 책임이 훨씬 크잖아요. 네. 또 국민의힘 당 분들은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기대도 안 하고요, 제발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대신에 정부 여당은 정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180석 얻었잖아요. 국민을 몰아줬잖아요. 네, 네. 대통령을 바꾸고 지방 권력을 바꾸고 대통령 나서서 사법부도 일부 바꿨고 대법관들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바뀌고 있는 데가 검찰 권력, 네. 종교 권력, 그다음에 언론 권력, 언론 권력. 그다음에 국회 권력이었는데 그래서 총선을 기다렸던 우리 국민들이 지방 권력 바꾼 다음에 총선 권력까지 총선 때 의회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 힘으로 지금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종교 개혁인데 외부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내부에 자성을 기대하고 네. 그러면서 민생 개혁을 해라는 겁니다. 민생 개혁의 핵심 뭐냐? 양극화 불평등 민생구 문제 해결에 올인해라는 겁니다. 영하 기생충 보고 박수 보낼 게 아니라 영하 기생충의 문제식대로 서민들이 거기서 보면 통신비, 네. 간지약, 주거비 거기 다 그다음에 나오네요. 그 박스 접기 알바한 다음에 네. 그거 올려달라는 최저임금 인상해달라는 내고하는 거 나오고 그 처음에 이렇게 맥주 먹는 건 저가 맥주 10,000원에 막 4개 5개 파는 거 그거 먹고 있다가 나중에 약간 다른 맥주도 바뀌어요. 보면요 생활상에 따라서 먹는 술이 달라져요. 예. 기생충 영화를 보시면 나중에는 이제 부잣집 그 집에 들어가지고 양주를 먹는 것도 나오잖아요. 다 그거 다 먹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한 번씩 이제 이런 서민들의 삶 나오고 그 가족 그 지하에 사는 가족들이 뭘로 망했습니까? 두 가족이 나오는데 부딪히는 두 가족이 대만 카스테라 하다가 망한 거로 나옵니다. 대만 카스테라. 맞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라든지 행포라든지 무책임한 어떤 행태에 망한 서민들의 가정들 이야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해결 올인해라는 겁니다. 보통의 서민들이 대부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금융비용 이런 거 시달리고 일자리로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네. 프랜차이즈에 무려 30만 개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100만 명 정도가 프랜차이즈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프랜차이즈 가불 문제 해결에 전력하고 이런데 강원도 하천의 예를 전국화하자는 겁니다. 뭐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여력이 되면 이게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잘 투여해가지고 선순환이 되는 그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잘 쓰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 우리 월요일 아침이니까 오늘 뭐 이명박 한 100년은 선고받아야 될 사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아침부터 짜증나는 사람 이야기해서 잠은 확 깬 것 같아요. 분노 그렇죠. 게이지가 올라가서. 올라갔죠. 네네. 다시 한 번 말씀 17년?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이 당선돼서 2008년도로 또 돌아갑시다. 미국산 쇠고기를 30개월 이상 뼈 있는 쇠고기까지 이염물질까지 묻지마 수입하겠다고 미국에 조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30개월 미만의 네. SRM 특정 염물질이 제거된 소고기 수입을 해서 우리가 그래도 안전하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네. 뭐 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국산 소고기보다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광우병
촛불 집회가 남긴 게 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우 단체에서. 음. 훨씬 안전한 쇠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정부도 음. 그걸 당시 이명박 정부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 촛불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습니다. 미국을 양해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30개월 미만으로 하고 있는 건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에서 발병했고 최근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간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약 먹는 거 음. 30개월 이상 우리가 괜히 먹을 필요 없잖아요. 뭐 그렇죠, 여러분 맞죠 제 말이?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집회를 했다고 100명 가까운 시민들을 아. 구속시키고 네. 수천 명의 시민들을 전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을 수천 명을 연행하고요. 네. 그런 그렇게 직권을 남용한 죄. 음. 그다음에 2009년도에 새 벽두부터 용산 참사. 철거민들이 정말 뭐 매덕을 들이고 예를 들면 장사하고 있었는데 권리금 한 푼 안 주고 나가라 네.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나갑니까? 저라도 함부로 안 나가 쉽게 안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농성 시작하자마자 경찰 특공대 이례적으로 아. 지금 그 책임자가 국민의힘의 김석기 의원입니다. 그렇죠? 그 시킨 건 이명박 청와대가 시켰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그걸 봐준 게 또 당시 검찰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도 반성 안 하고 있습니다. 용산 참사는요, 김석기부터 이명박까지 살인죄 죄를 물어야 될 엄청난. 근데 그 이거는 애꿎은 경찰 한 분까지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무리한 작전을 네. 시켜서 그 경찰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단죄가 안 된 예, 그런 철거민이 사람들이 5분이나 돌아가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병을 앓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라우마에서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국가뽕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그 정리해고도 조작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네. 최소한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그렇게 수천 명을 정리해고하니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배운 그게 자동차 장애인들이시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저항 좀 했다고 역시 경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무슨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그 스티로폴까지 뚫게 만드는 체류액 독성 체류액 살포하고 다들 네. 기억나실 겁니다. 쌍용자동차 공장 옥상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특공대들이 무지하비하게 세페프로 막 내려치고 막 곤봉으로 내려치고 군홧발로 짓밟던 거 이거 당시 경기 경찰청장이 자기 혼자 결정 못합니다. 당연히 이명박 청와대랑 짜고 했죠. 예. 그다음에 장진수 주무관이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폭로해서 유명해진 그렇습니다. 거죠. 장진수 전 주무관이 폭로했던 불법 민간인 사찰 이거 전부 다 이명박과 이상득과 당시 그 박영준 이런 실세들이 짜고 한 겁니다. 네. 촛불 집회 이후에 이명박 세력이 촛불 집회 배후를 켜려고 하면서 민간인들까지 다 사찰하고 뭐 바운 시장님도 사찰하고 엄청나게 사찰했죠 당시에. 그렇죠. 방송국도 사찰하고. 네. 그다음에 촛불 집회 보면서 방송국 장악하려고 종편에 특혜를 주고 그다음에 YTN, MBC, KBS를 다 무리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런 데까지 다 그 전 과정이 직권남용이고 다 방송법 위반이거든요. 이걸 전부 다 그다음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네. 자기가 퇴임에 살 집을 싸게 살려고 국민의 세금을 10억을 넘게 빼돌리려고 하다가 중간 이게 적발된 사건입니다. 정말 창피하고 황당한 야. 사건인데요. 네. 재산이 수조원에 달한다는 자가 10억을 아끼려고 국민 세금을 빼돌리려다가 꼼꼼하게. 예. 예.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치시면 금방 더 자세히 나올 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17년이 아니라 그다음에 4대강 죽이기와 네. 재벌 대기업 특혜준 사건 그걸로. 음. 그다음에 뭐 4대 금융주작가 은행만 했는데 이 은행권 인사에도 다 개입해가지고요. 아. 정말 추악한 짓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장으로부터 뇌물도 받은 것도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이번 네. 제목에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하면요 100년이 모자랍니다. 아 우리 자원외교 사기 사건과 자원외교. 혈색 탕진 얼마나 한 겁니까 도대체? 수십조를 탕진했습니다. 최소 수십재를. 그까지 다 그것도 이명박 세력이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세력이 아니면 누가 그걸 했겠습니까? 네. 뭐 그다음에 이번에 다스인데 BBK하고 도곡동은 이번에 처벌에 올라가지도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스돈 190억이 BBK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가 BBK를 내가 설립했다. 나경원이가 주어가 없다. 에라 이 나쁜 사람들아. 그렇죠 여러분 막 잠이 깨져 분노하셨죠? 아유 뭐 자기네 오늘 50주년 기념식 하면서 무슨 행사인지 몰랐어요. 이번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처음에는 BBK는 내가 설립했다. 이명박 그러니까 나경원 씨가 나서서 주어가 없다라고 네. 했고 근데 그다음에 자기도 50주년 기념식 가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사인지 몰랐다. 네. 쌩 거짓말했는데 이번에 목적어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웃기죠.
주어가 뭐가 없고 하나씩 목적. 없어지고 예. 있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아들 딸 특혜비리 다 드러나니까 이번에는 이제 특혜가 아니다 엄마의 마음이다라고 네. 이제 또 엄마의 거짓말하는데 이번엔 또 특혜를 없앤 거예요. 지 마음대로 우리 국민 99.9%가 보기에 특혜가 맞는데 네. 자기가 엄마의 특혜가 아니고 엄마 찬스가 아니고 다 엄마의 마음이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범죄가 없어진 거예요. 이번에는 아. 주어가 없어지고 목적 없어지고 이번에는 범죄행위를 없애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 그럼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죠. 그래도 예. 안 하는 것이고 문제를 안 되게 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못하는 것이고요. 부분도 있고. 능력도 안 되고 네. 연줄도 없으니까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명박 씨, 나경원 씨, 박대금 씨. 네. 응? 정말 저 민생 경제 살리기에 우리 국민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 확 줄여주는데 올인하고 싶은데 네. 여러분 때문에 상당히 제가 제약이 그것들이 올인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너무 바쁘세요. 네, 지금 이제 또 끝나면 어디 가세요? 저 삼성 강남의 삼성생명 아이고. 본사에 갔는데요. 예. 삼성생명이 안보험 환자들한테 줘야 될 안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안보험 환자들은 다른 생명보험회사들은 금감원에서 권고해서 다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면 제일 먼저 와서 엄청나게 도와줄 것처럼 광고해갖고 안보험 엄청 받았는데 그렇죠. 그 나중- 요양병원 암수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서 다 나가라 그럽니다. 아. 환자들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방 나오면 병원에서 다 인근에 요양병원 가 있으라 그러거든요. 통원 치료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 요양병원에서 나온 요양병원 입원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아. 그것을 보험 안 되죠. 지급을 안 해줍니다. 네. 당연히 암 관련된 치료 비용 맞잖아요.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 예, 요양병원이나 유만으로 네. 적용 보험금을 아. 주지 않는 겁니다. 최소 몇백만 원에서 억울하네요, 많게는 억울해. 몇천만 원까지. 예.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이 암이 걸린 몸으로 지금 삼성생명에서 사옥에서 농성한 지가 농성. 300일째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제 거기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갔다 또 오셔야 1시에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또 있어요? 세종문안 계단으로 1시까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민주화 오늘이 11월 9일이잖아요. 네. 헌법 119조가 아. 경제민주화 조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 날로 선포하고 숫자 똑같으니까 119 예. 경제를 살리는 119 아. 경제민주화 조항 헌법 119 네. 그래서 11월 9일 경제민주화 날 선포식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중요한 일정이네요. 많은 또. 이제 민생 시민단체들이 예. 세종문화관 계단에 생사를 하는데 제가 또 그 연대 진행을 발언. 해야 되고요. 아, 진행을. 그다음에 2시 50분에는 이제 소확행 소확행위원회 특위. 주범시로 바로 가고요. 끝나고 나면 국회 앞에 또 그 중소상공인들이 경제민주화 입법 요구하면서 네.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배달앱 같은 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에 관한 법률 제정해라. 네. 그다음에 대형마트들 좀 더 합리적으로 규제해 달라는 거. 지금 대형마트는 규제가 되지만 복합 쇼핑몰이나 백화점 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무요법 같은 것도 안 되고 아이고. 그것들 요구하면서 농성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또 갔다가 그다음에 또 저녁에는 네. 이제 우리 선의 경쟁 프로그램 주진우의 KBS 라이브. 네. KBS 라이브. 아 주진우 이야기도 잠깐 해야 되니. 그래서 주진우 씨가 KBS 라이브에서 네. 이명박 전문가잖아요. 네. 이명박 전문가들께 MB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일종의 풍자죠, 풍자. 풍자. 당신은 꼼수로 평생이 꼼수였으니까 또 꼼수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감옥형 그 하던 17년 대로 살아라. 만기를 출세했으면 예. 좋겠다. 일종의 풍자와 규탄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당 의원이 또 김어준 씨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네. 뉴스공장하고 TBS 김어준 공격하다가 아. 예전에 그 국민의힘당에서 TBS에서 제가 안진걸의 TV 민생연구소 진행한다고 저까지 포함해서 공격 많이 했는데 제가 요즘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공격 안 해. 저는 이제 빼고 거물급인 김어준 선배님만 공격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어준 공격도 모자라서 최근에 주진우에 대한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다 맞는 소리거든요. 약간 풍자가 지나쳤다라는 독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애청자도. 그럼 그건 그냥 전달해 주면 되는 거. 우리가 의견을 진행하다 보면 참고하면 되는 거죠. 피드백하다 보면 네. MC나 출연자에 대해서 우리 오마이TV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누가 어떤 표현이 좀 거슬렀다거나 네.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일본식 표현을 쓰라고 혼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정치인 기스 나버렸죠. 그러면 우리 애청자들 바로 댓글 나오잖아요. 기스는 일본 표현입니다. 네, 흠이라는 네. 말로 쓰셔야죠. 그렇죠. 근데 흠이 나버렸다보다는 기스 났다는 게 훨씬 그 느낌이 좋거든요.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맛을 살리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겠죠. 뭐 이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쓰면 안 되는데. 안철수 기스 많이 나버렸지 이러면 안철수 흠이 많이 났지 보다 훨씬 느낌이 좋으니까 이렇게 쓴단 말이고 근데 꼭 애청자들이 기스란 말 쓰면 안 됩니다. 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피드백 주시면 고치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주진우 씨도 예를 들면 제 편지가 좀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네. 뭐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지금 그걸 국민의당이 문제 삼아서 문제 공세를 하고 있죠. 주진우를 퇴출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아.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시대가 정상화되어서 이제 정말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네. 입 바른 소리 하시던 분들이 방송하고 있는 건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걸 그렇죠. 자꾸 문제 삼는 겁니다. 이거 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박정호의 핫팟에서 핫스파. 핫스팟에서 주진우 같은 핫피플, 네. 김호중 같은 핫피플도 좋습니다. 지키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네. 교통비, 금융비용 확 줄여 나가서 우리 국민들 마음 따뜻하게 네. 핫피플 되게 네, 우리 뜨겁게. 국민들 마음이 따뜻하게. 따뜻하게 뜨겁게 네. 핫피플 되게. 좋습니다. 자, 안지권 선생님 너무 오늘 또 바쁘시니까 점심을 꼭 드시고요. 점심 저희 먹을 시간이 없어요. 다과를 진짜. 좀 준비했어요. 예. 냉장고에 많으니까. 우리 오마이 TV에 있는 오마이 냉장고. 네. 저희 냉장고에 제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크런치와 초코바 네. 제가 오늘 점심 올 시간 지금 바로 강남에 있는 삼성 그러니까 사옥에 가야 되고. 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1시에 경제민주화 오셔야 시간이 되니까. 없어요. 그다음에 예. 2시 50분 소확행위원회. 알겠습니다. 3시 반에 국회함 농성. 6시에 주진 라이브. 네, 저희 오마이 TV 냉장고가 냉장고지만은 핫입니다. 한 예, 냉장고 따뜻합니다. 좋습니다. 드시면서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월요일 아침 저희가 기운 내는 뭐 분노 게시도 올리고 또 좋은 뉴스로 또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 다음 주까지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안지권 원사님. 고맙습니다. 네. 또 월요일 아침부터 저의 수다 투머치 토크라고 하나요? 너무 좋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라도 말을 해야죠. 인생은 애로운 것이잖아요. 애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여러분 네. 이번 주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